자, 이 글이 읽기는 편한데 확실하게 읽지 않으면 대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읽어봅시다. 전통적 인신론자, 인신론에 대한 이야기. 명제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가령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전통적 인식론은 어떻게 합니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또 참도 거짓도 아닌 것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이거 둘 다 아니다 하는 몇 가지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뭐가 믿음의 태도가 참이다 믿고 거짓이다 믿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 같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다. 근데 베이지주의자는 기억 내용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반면했으니까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베이지주의자 여기는 믿음의 정도 문제라고. 이거는 여기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믿음의 정도 문제라니까. 이 명제 믿음의 태도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정도 문제다. 가령 요거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에서 가장 약한 믿음 여기까지 가질 수 있어. 이래서 믿음의 태도에 뭐를 포함했어요? 믿음의 정도를 포함함으로써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풍부하게 당연한 거잖아요.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임의 명제가 참이거지인지 어떻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새롭게 알게 되는 건 뭐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거야.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참이라고 새롭게 강하게 믿게 되고 거짓이라고 강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경우 뭐야?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냐?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되니? 설명을 제공해 준다. 이에 따르면 특정 시점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일정 시점 이렇게 해도 돼요. 시점에 참이라는 것만 또는 거짓이라는 것 명제 A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명제 A가 그럼 다른 명제 B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뭐에 조건과 원리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대한 원리이고 A가 참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B가 참이라는 것의 믿음의 정도는 A가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걸 알았어요. A가 참이라는 무슨 조건 알게 됐어요.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돼야 된다. 애초에 믿음에 대해서 B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돼야 한다.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해합니다.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명제 뭐야?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는 거를 뭐야? 약하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건 뭐야? 새롭게 알게 된 명제, 다른 명제,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요게 B가 되겠네. 요게 B죠. 요게 B가 되고 A라는 명제를 A라는 명제 뭐였어? 오늘 비가 온다. 실제로 이게 참이면 오늘 비가 왔을 거 아니야? 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애초의 믿음은 뭐야? 요게 애초의 믿음의 정도야. 여기 애초의 믿음 정도. 애초의 믿음의 정도로 이거는 약하게 믿고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요거를 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게 참이라는 거를 조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이건 밑줄 필요는 없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는 참이라는 거는 뭐야? 강하게. 요 조건 안에서는 약하게 믿었던 것이 애초에 믿음의 정도가 약했던 게 강하게 이제 믿는다고 해보자. 강하게 믿는다고. 그러면은 조건 안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오늘 비가 온다 이거를 참 새롭게 알게 될 때 그 이전 애초의 믿음의 정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비가 왔으니까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언제 네가 그치를 하겠지? 이게 조건화 원리야. 조건화 원리는 명제가 동시에 두 이상이거든. 명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A고 뭐야? A 다시 이렇게 A라고 C라고 하자. A하고 K 비슷해 보니까 이렇게 명제가 몇 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관한 거지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하라고 했어요? 요거가 아니라 요거이다 하면 밑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어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명제 중에서는 위의 예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다.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명제와 관련 없는 것도 있다. 명제와 관련이 뭐가 없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어요. 명제와 관련된 거 그렇지 않은 거는 뭐야? 관련되지 않은 거.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새롭게 알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 그렇지 않은 명제, 관련이 없는 명제, 관련이 없는 명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 이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주죠. 갑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어떤 거? 다른 은혜는 뭐 생뚱맞은 소리야.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요. 요거를 알더라도 다른 명제 요거가 참이라는 걸 알더라도 관련이 없는 명제의 믿음의 정도는 당연히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정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믿음의 정도를 갖자. 관련 있는 명제를 뭐 했을 때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는 유지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게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뭐야? 믿음의 정도가 유지해야 된다. 자, 베이스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 그러면 실용적 효율성은 뭐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정당성 이게 맞다고 하려면 이 믿음을 내가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뭐다? 효율적이다. 실용적 효율성. 다음 주에 이제 경제 제재를 할 텐데요. 경제학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럼 효율은 뭐예요? 비율이겠지. 그러면은 뭐지? 일한 양과 효율이 좋다는 건 뭐야? 들인 노력분의 뭐야? 얻은 결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뭐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도를 느껴야 되죠.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지금 요 말을 좀 그냥 대충 읽지 말고요. 정확히 좀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내가 생각이 있어요. 그거가 정당화한다는 거 뭐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은 건국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요거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믿고 있던 상식적으로 당연히 믿고 있던 것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꾸지 않는다. 유지한다. 요거 됩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여기를 좀 짜증이 납니다. 글을 못 썼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자, 학교를 옮기는 것이 학교를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교를 뭐야? 옮기는 거. 그거는 뭐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을 뭐야? 요 옮기는 거 대신 뭐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효율을 떨어뜨린다. 자, 이렇게 보면 뭔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게 유추라고 했죠.
특별한 이유라는 건 뭐야? 새롭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알게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새롭게 명제를 알고 됐을 때 기존의 믿음을 이런 조건이 없을 때 기존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실용적 효율성이 좋아요. 이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뭐 학폭도 아니고 뭐 거기 나를 괴롭히는 애도 없고 내가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한 선생님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 옮기면 뭐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잖아요. 할 게 많잖아. 새로도 친구 사귀어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을 요거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쪽 부분을 잘 못 읽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 설명했을 때 유추를 설명했을 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과 대상을 그와 유사한 쉬운 대상과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랬잖아. 자, 이런 관점에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 뭐야? 바꾸지 않는 것이 요거를 바꾸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낸 거 보면, 문제 다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문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지문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건 뭐야? 내용, 나오지 않은 내용. 나오지 않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뭐야? 상식적으로 어떻게 정당할 수 있니? 뭐야? 특별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 또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로 바꿔도 바꾸지 말아야 되니,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니,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요겁니다. 밑줄을 좀 그방 속으로 달렸어요. 기억은 뭐야? 전통적 인식문자. 전통적 인식문자고 뭐야? 베이직. 그러면 아마 여기 부분 가지고 풀어도 될 거예요. 이 부분 정리해야 돼. 모의고사 때는 여기 공간이 풍부하잖아요. 여기 공간, 거기 공간이 풍부합니다. 87번은 기억력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조건화 원리 풀어보세요. 다시. 또 다시 질문을 해보겠어요. 자, 요거를 A에 관한 겁니다. 병과 정이요. 흰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수첩에는 뭐야? 누구의 이름이? 흰색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가 참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거는 약한 믿음이야. 병과 정은 이게 참이라고 믿는데 약한 믿음. 병의 수첩, 흰색 수첩, 병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헷갈이 있다. 라고 약하게 믿었어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요 믿음을 뭐야? 강하게 만들어 주겠지.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명제가 몇 개니? 두 개지. 두 개. 어디 부분이야? 여기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이 있어요.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 했지? 그래도 뭐라고?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그랬어.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는 뭐야?
핀셋이야. 여기는 이름이 뭐야? 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외에는 다른 문제를 뭐 조건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이거는 뭐야? 요 조건 하에서만 그러면 뭐야?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는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요겁니다. 이런 문제 4점짜리인데 잘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야?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있으면 뭐야? 믿음의 정도가 애초의 믿음에서 자, 애초의 믿음에서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약한 믿음이었지 거의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좀 풀어보겠고요. 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르니까. 자, 질문 잘했어요. 지문이 쉽다고 지문이 쉬우면 쉬운 거다 아니야. 문제가 어려우면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문이 어려워도요. 문제가 쉬우면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